안녕하세요. YM 수학학원 수학 강사 윤태영입니다. 중복조합의 이론은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NHR이라고 했을 때에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의 형태를 띠고 있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을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중복조합이란 거는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복조합인데 이를테면 A, B, C 세 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고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A만 5개 고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A 4개에 B 하나 혹은 A B 3개에 C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떤 세 사람에게 사탕 같은 것들을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와 B와 C가 이렇게 각각 서 있는데 사탕이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탕이 5개 정도가 있을 때 이걸 세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중복조합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좀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한 3개, 사탕을 3개쯤 주고 B는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C는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C한테는 사탕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분배하게 될 것이냐면 칸막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칸막이가 A와 B와 C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2개의 칸막이가 필요하겠죠. 3명 분량을 나눠야 되니까 2개의 칸막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2개의 칸막이로 A, B, C의 분량을 분할해 주는 건 것이죠. 그러니 이 칸막이를 여기에 하나 놓고 여기에 하나 놓으면 A 분량이 3개, 그 다음에 B의 분량이 2개, 그 다음에 C의 분량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거예요. 만약에 A 하나, B 3개, C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칸막이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5개의 사탕은 A, B, C에게 각각 하나, 3개, 하나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A, B, C 3개의 알파벳을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7개의 자리가 있을 때에 칸막이 2개의 위치와 그 다음에 사탕 5개의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중복조합의 이론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자리라는 것이 서로 다른 3명에게 5개의 사탕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3명에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3개보단 하나 부족한 3-1개의 칸막이가 필요한데 그러니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거나 낯설다고 여기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NH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이라고 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낯설게 여기는 형태가 있는 건 건데 이거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한 거죠? 칸막이는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탕이 R개가 있고 그 중에 그만큼의 자리에서 7개의 자리에서 2개의 칸막이와 5개의 사탕이 놓여야 할 자리에서 사탕이 놓여야 할 5개의 자리, 즉 R개의 자리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중복조합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그냥 요거 공식 자체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죠. 중복조합의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에게 중복조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의 학생에게 사탕을 5개를 나눠준다. 아니면 3명의 if 보자가 있는데 5명의 유권자가 무기명 투표를 한다. 혹은 뭔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 y, z의 정수 순서쌍을 구한다.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3H5인지 혹은 5H3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오늘 제가 중복조합을 선택한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복조합을 처음 배우는 순간에도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었어요. 지금 그러면 NHR이라고 했을 때 그 NHR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3H5 혹은 OH3?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가 중복조합을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한 가지 모델로 좀 통일을 해서 생각하는 거였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먼저 상상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바구니였고요. 즉 어떤 A와 B와 C한테 사탕을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뭔가 바구니가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탕을 나누어 담는다라는 걸 기본 골자로 생각을 하고 적용을 했던 건 거죠. 그러니 A가 받을 사탕 바구니, B가 받을 사탕 바구니, C가 받을 사탕 바구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5개의 사탕을 나누는 방법을 3H5로 생각을 하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개의 사탕을 2개의 칸막이로 나누는 방법. 그러면 하나, 2개, 2개가 들어가는 상황. 이렇게 상정을 하고 문제를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이외의 다른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른 상황들도 동일한 모델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덜 헷갈리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즉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x, y, z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x, y, z,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근의 순서쌍을 구하여라 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랑 중복조합이랑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잘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연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뭔가 왕좌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X, Y, Z가 이렇게 이제 나란히 서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자연수 나라의 왕이니까 이 뒤에 재산이 쌓여 있어요. 어떤 재산들이 쌓여 있어요? 일자리 숫자 구슬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자리 숫자 구슬이 여기에 10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 숫자 구슬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숫자를 나눠주는 사탕을 나눠주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게 되죠. 그러니 대단히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 Z 3개의 바구니에 숫자 일자리 구슬을 나눠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골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3H5 혹은 3H10 어떤 이런 것들을 혹은 OH3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한 모델의 한 가지 형태에다가 좀 상황을 끼워 맞춰서 해석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을 헷갈리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 얘도 마찬가지로 10개의 숫자 일자리 구슬이 있는데 이것들을 X, Y, Z의 바구니에다가 나누어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얘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론은 3H10이 될 거고요. 10개의 사탕 구슬을 뭐 적당히 여기는 뭐 3개 넣고 여기는 4개 넣고 여기는 뭐 3개 넣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러면 조금쯤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 아닌 정수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구슬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에 5개 들어가고 여기에 5개 들어가고 여기는 빵개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순서쌍은 5,0의 순서쌍이 되겠죠. X, Y, Z가. 근데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다. 만약에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X, Y, Z에게 뭔가 자연수 구슬을 미리 하나씩 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 하나씩 미리 준다라고 하면 3개를 미리 넣어놨으니까 넣어야 할 구슬은 7개가 남았다는 얘기인 건 거고. 그러니 이 상황이라면 3H7로 자연수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2개 더 넣고 여기에 뭐 2개 더 넣고 여기에 뭐 3개 넣고 그러면 3, 3, 4의 형태로 7개가 분배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미리 하나를 넣어놓은 상황이니까 숫자가 0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러니 사탕을 나눠주는 거나 아니면 X, Y, Z의 숫자를 분배하는 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3명의 입 후보자한테 뭐 가, 나, 다 후보한테 무기명으로 10표를 던진다. 유권자 10명이 투표를 한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로 가 후보, 나 후보, 다 후보에게
표를 나누어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복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칸막이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n 플러스 r-1의 형태로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NHR의 계산 자체를 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NHR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거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한 가지 모델을, 자기에게 익숙한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해서 그것에 맞춰서 문제를 해석해 보자. 그러면 중복조합을 조금쯤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범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오늘의 시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쯤이라도 좀 헷갈림을 덜어주고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본 수업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